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시금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그 확정 기회형 상품입니다. 그죠? 직접 운영해야 돼요. ETF나 펀드로.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나중에 퇴직할 때 돈을 많이 벌어 나오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이 이제 200조를 돌파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역시 수익률이 처참합니다. 왜냐? 대부분 원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90% 이상이 원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21조 원이네요. 현재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1999년 강제가입 이후로 전국민 강제가입 이후로 CAGR이 약 5.5%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퇴직연금은 그보다 못합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쭉 보시면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에 들어가 있죠. 그죠? 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뭐 ETF나 펀드로 운용하는 그런 실적 배당형은 굉장히 적어요. 그죠? 90대 1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보면 원금 보장형이니까 거의 뭐 은행 예금 수준이죠. 하지만 실적 배당형을 보면 실적 배당형도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특히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그 기간에는 마이너스 3.82%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뒀네요. 그죠? 제가 아마 이때 국민연금이 역시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2019년, 2017년 미국 증시의 호황기 이 상황에도 실적 배당형 상품이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간 S&P 500과 요 기간 동안 S&P 500과 나스닥 100과 비교를 해보면 자, 요 기간 동안 2017년, 2020년 요 기간 동안 SPY, S&P 500, QQQ, 나스닥 100 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요 기간 동안 S&P 500은 3년 동안 15.19%, 나스닥 100은 QQQ는 CAGR이 3년 동안 27.69%였어요. 그리고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포트폴리오 1위 S&P 500입니다. 21% 2017년입니다. 그죠? 2018년 깨질 때는 마이너스 4.5% 깨졌네요. 그죠? 하지만 QQQ는 그렇게 많이 안 깨졌네요. 그리고 2019년도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보다 약 5배 가까이, 7배 가까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실적 배당형 상품도 수익률이 처참하다. 미국 대표지수에 비하면 수익률이 너무 처참하다. 그래서 미국 퇴직연금 401k, 401k라고 그랬죠.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에 있는 제401조 K항. 이 401k로 부자가 되는 미국 은퇴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시 CNBC 기사를 볼까요? 그 피델리티 기준으로 401k와 IRA에서 계좌가 이 밸런스가 잔고가 1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계좌가 44만 1천 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걸 2019년에 갔을 때는 이 피델리티 기준으로 약 17만 개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올해 2020년 기사입니다. 2월 9일 코로나 떡락 전이네요. 그죠? 아무튼 44만 1천 개의 계좌가 잔고가 100만 달러가 넘는다. 물론 이 비율은 이 피델리티 기준으로도 약 1.6% 최상위예요. 최상위. 2,700만 개 계좌 중에 요만큼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잔고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직장 중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직장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만약에 이런 일시금 퇴직금을 지급하는 직장이라면 한번 이렇게 노조 위원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직장도 이렇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A 회사는 연봉 상승률이 5%의 현재 일시금 퇴직금 지급 사업장입니다. 이런 뭐 연봉 상승률이 5% 정도 되면 좋은 직장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제 이 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이제 단체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직원들이 이제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과
뭐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금 손실을 두려워하는 직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퇴직연금 도입 반대하고 그냥 일시불로 다 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A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사를 이제 정분사로 정하고 ETF로 이제 직원 개인이 CAGR 10%로 운용 시 현재 이제 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요 네 사람. 각각의 나이는 요렇고 근속 연수는 요렇고 향후 이제 DC 운용 기간은 요렇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요렇습니다. 그래서 10%로 운용할 때 일시금 퇴직금과 DC형 퇴직금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의 이제 이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했을 때 사용자의 월 적립금은 연봉 총액에서 근로자 각각의 연봉 총액에서 나누기 12개월 세전금액 기준이에요. 이렇게 이제 월 적립을 해줘야 됩니다.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그리고 이제 이 백테스트에 참고할 함수는 엑셀 함수는 FB 함수 Future Value입니다. 예적금의 원리금 합계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FB하고 이율 그리고 투자 년수 이 0은 납입액인데 뭐 예금은 일단 1년에 한 번 넣고 더 이상 납입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현재가치 마이너스 현재가치 지금 얼마 들어가 있냐. 그리고 적금은 역시 이율 나누기 12개월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2개월 동안 예치를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월 납입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백테스트의 설계는 매년 연봉 상승률을 5%로 감안했습니다. 이 회사 사원들의 연봉 총액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실질 평균 연봉 상승률이 5% 정도 되는 듯 합니다. 뭐 좋은 회사네요. 그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닙니다. DC형의 운용 수익률은 CAGR 10%로 계산했습니다. S&P 500의 50년 CAGR입니다. 그래서 예시, 이 직장은 만 60세 정년 보장되는 사업장입니다. 요 네 사람, 아까 이 도표입니다. 요 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이병 같은 경우에는 27세 입사해가지고 현재 이제 적립 퇴직금이 없는 상태로 바로 이제 내년부터 DC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이 되면 33년 동안 이렇게 운용할 수 있겠죠. 김일병은 현재 38세인데 35세에 입사해가지고 현재 적립퇴직금이 1200만 원 있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향후 22년 60세까지 22년 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총 근속 연수는 35세에 입사했으니까 25년입니다. 김상병은 현재 45세인데 요렇습니다. 김병장은 현재 50세인데 30세에 입사해가지고 요렇습니다. 그래서 참조 주식 아까 설명했고, 자, 시청전 유의사항은 백테스트와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엑셀 시트로 가볼까요? 자, 노티스를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럼 이제 김이병을 볼까요? 김이병 현재 27세입니다. 33년 운용을 할 거예요. 내년 연봉이 4천만 원이네요. 신입사원들은 이 회사는 4천만 원이네요. 그럼 평균 임금은 연봉 총액 나누기 10회라 그랬죠. 그러면 월 적립금은 27만 7천 원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DC형을 어떻게 운용하냐 하면, 자, FB 함수로 10% CAGR 10% 나누기 12 그리고 12개월 그러니까 월 적립금액 마이너스 D3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차 때는 요만큼 쌓였습니다. 2년차 때는 요 금액에서, 자, 2년차 요 수식 보이시죠? 요 금액 지난 1년 동안 쌓인 거 10% 그리고 이제 예금처럼 운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예치해가지고 추가 납입금은 없어요. 그리고 요 금액 그대로 마이너스 2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거 더하기 이제 요 금액에 또 1년 수익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쭉 34년 동안 2053년에 이 직원이 김이병이 퇴직한다 그러면 DC형으로 운영하면 12억 7천만 원이 쌓이네요. 하지만 일시퇴직금으로 운영하면, 자, 일시퇴직금 요식 보이시죠?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그죠?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하면 약 2.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요 차액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DC형을 운용하는 게 좋다. 물론 운용을 잘 해야 되겠죠. 모르면 그냥 S&P 500, 나스닥 100 반반.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려면 주식 60, 채권 40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그러면 CAGR 8%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김일병을 볼까요? 김일병은 자 22년 운영할 겁니다. 현재 38세예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3년 동안 평균임금 쌓인 거. 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1200만 원. 그러면 이제 1년차 때는 자 요 FB 함수가 보이시죠? 자 1년차 때는 요 금액의 1년 수익률 더하기 자 1200만 원의 1년 수익률 더하기 월 적립금의 1년 수익률 요 총합이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그리고 역시 2년차 때는 요 금액의 1년 수익률 더하기 요 월 적립금의 역시 1년 수익률 더하기 해가지고 요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2042년에 퇴직을 했을 때 DC형으로 김일병은 운용하면 5억 5천만 원이 쌓였는데 일시퇴직금을 받으면 자 일시퇴직금 보이죠? 요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2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김일병은 자 DC형과 일시퇴직금 차이가 약 1.9배 정도 납니다. 뒤에 결론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김상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지난 10년 동안 5천만 원 적립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운영할 거예요. 지금 나이가 45세니까. 그러면 김상병의 DC형은 4억 4,600만 원 일시금으로 받으면 자 김상병도 역시 25년 근속을 했으니까 2억 6,800만 원이네요.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김병장을 볼까요? 자 김병장은 30세에 입사를 했어요. 30세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퇴직 적립금은 1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곱하기 20년 지난 20년 동안 근속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까지 10년 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김병장은 이렇게 10년 운용했을 때 요 적립금 퇴직 적립금을 계속 이제 운용하고 월 이제 적립금으로 운용을 하면 4억 5,400만 원 10년 운용했을 때 DC형은 4억 5,400만 원 그리고 일시금 퇴직금은 3억 2,900만 원이네요. 3억 2,900만 원. 자, 요 평균임금에 곱하기 30 했습니다. 그죠? 곱하기 30.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자, 요 네 사람의 일시퇴직금과 DC형 퇴직금 차액은 요만큼씩 납니다. 그리고 배수는 요만큼씩 납니다. 자, 그러면 정리됐죠?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을 보시면 요 네 사람의 일시금 퇴직금과 DC형 퇴직금을 운용했을 때 차액과 얼마나 많은 배가 차이 나느냐, 몇 배나 차이 나느냐를 살펴봤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